한 여름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작은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간 대학생 민지의 이야기다. 학교는 주변의 산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적막함 속에서 매미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민지는 이 촌스러운 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지만 실습 기간이 길지 않기에 적당히 적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는 학교에 남아서 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 문득 자신이 학교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 얇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학교를 나가려 하는데 문득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손바닥만한 조각 거울만이 벽에 걸려 그녀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그녀는 같은 학교 교사인 김 선생님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김 선생님은 웃으며 이 학교엔 원래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한밤중에 혼자 남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학교에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가끔 학교에 혼자 남은 사람들에게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또다시 학교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번엔 다른 일이 생겼다. 복도에 부는 바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도 중간에 놓여있는 커다란 걸레통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민지는 그 광경에 오싹해져 서둘러 짐을 챙기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교실 문이 스스로 쾅 하고 닫혔다. 놀란 민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꽉 막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창문 또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그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다시 들었다.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교실 앞에서 멈췄다. 공포에 질린 민지는 교실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심장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때 갑자기 외부에서 커다란 쿵소리와 함께 교실 불이 나가버렸다. 민지는 간신히 핸드폰 불빛을 켰고 당황한 채 교실을 살펴보았다. 복도 밖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그러는 사이 발소리는 사라졌다. 다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복도를 지나가는 그림자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민지는 이를 갈며 조용히 문 쪽으로 다시 가서 힘을 주어 밀어보았다. 이번엔 문이 쉽게 열렸다. 그날 밤 민지는 마침내 학교를 빠져나갔고 더 이상 그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후 실습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옆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어른거리는 듯한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시골 학교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곳에 교생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 밤 학교에서 민지를 괴롭힌 것은 누구였을까? 아직까지도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되었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인가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집세가 저렴하고 직장과 가까워 큰 망설임 없이 결정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풀고 첫날 밤 나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도로 소음도 이웃집에서 들리는 생활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문을 닫으러 다가가던 중 거실 구석 저편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검은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고 나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생각보다 큰 틀렉 소리와 함께 전구가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옅은 달빛이 비추는 어스름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겨우 당신이 켜던 휴대폰 불빛을 켜니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전기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선 그 밤을 넘겼다. 이튿날 나는 일찍 출근해서 퇴근 후 늦게 집에 돌아왔다. 예상외로 이삿날 첫날 밤의 밤보다 더욱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어렴풋이 잠이 든 순간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의 꿈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 머무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은 계속해서 나를 직시하고 있었고 나는 어떠한 용기를 내어 시선을 돌렸다. 방구석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다. 단순한 환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명확했다. 창백한 얼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슬픈 듯하면서도 분노에 가득 찬 눈동자.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 또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봤다. 짐이 풀리지 않은 상자들은 여전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다.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안 곳곳을 둘러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점차 지쳐갔다. 결국 나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다. 관리자는 잠시 침묵 끝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했고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여전히 그곳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관리자는 그러니 당신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집에서 나오면서 내 머리 뒤에서는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나는 집을 벗어났다. 이후로 그 아파트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후로 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오면 창밖을 바라보는 나도 모르게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지고 그러한 기억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에는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것부터 순수한 창작물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공포 썰을 예시로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근처에 오래된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았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 나기도 했죠.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문득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제 방은 4층이었고 바로 아래로 작은 주차장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어둡게 보이던 주차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떨리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창문을 내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방불을 모두 끄고 창문 옆으로 다가가 살며시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서 하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몹시 비현실적이었으며 어두운 밤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분명하고 맑게 빛났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커튼을 재빨리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뭔가 말도 안 되는 존재를 본 것 같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저 기분 탓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 사건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원룸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학교 생활과 과제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그녀가 늘 등장했고 처음엔 주차장에서 저를 쳐다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의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고 결국에는 무언가 말을 걸며 저를 불러내는 꿈이었습니다. 전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점점 잠드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공포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밤마다 같은 여자를 보았고 그들도 주차장에서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그 여자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에 저는 급히 도서관을 나와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원룸 주인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탄하듯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곳에서 살던 한 여학생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모습이 가끔 목격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말 그대로 한순간의 사고였고 그 비극 이후 그 자리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 그 원룸을 떠났고 한동안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방을 구했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그녀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기억과 그녀의 눈동자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을 지날 때면 아직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곤 하죠.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존재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